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우리말의 구조 제9장 9강 문장 성분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문장 성분이라는 것은 여러분 교재 140쪽을 펴보세요. 140쪽. 140쪽에 보면 이 문장 성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문장 성분은 나오죠. 첫째 줄에 단어 또는 단어의 연결체로서 문장에서 일정한 문법적 기능을 담당하는 단위. 이게 문장 성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밑에 1번의 예문에 보면 많은 배가 바다에 떠 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배는 많은 이 배를 꾸며주겠죠. 그리고 여기에 가가 붙은 겁니다. 주격조사죠. 쓰는 것이고, 그다음에 2번에서는 밥을 먹기가 이거는 이제 이게 주격조사고 기는 명사형 어미입니다. 명사형 어미. 이게 들어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1번에 지금 A번, 1번에 B라고 써야겠네. 1번에 B번입니다. 그다음에 1번에 C번은 이제 그 친구가 어떻게 하는가. 그 친구가 어떻게 하는가라고 할 때는 이게 하나의 절이죠. 주어 동사가 있는 것이 절이거든요. SV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다시 가가 붙은 거죠. 주격조사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이제 보면 예문 1에서 주격조사 가는 명사 배가 아니라 많은 배에 결합된 것이고 1B에서는 명사절 밥을 먹기. 그러니까 원래는 나는 밥을 먹기 이렇게 되는 거죠. 생략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명사 절 밥을 먹기의 주격조사. 1C는 그 친구가 어떻게 하는가. 하나의 문장이죠. 문장에 주격조사가 결합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있는 내용을 이제 보시면 그 밑에 있는 내용을 보면 그래서 이제 다음 단락 문장 성분 중에서 이제 이 주성분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주성분을 필수 성분이라고 한다는 거죠. 주성분 이퀄 필수 성분. 그리고 서술어를 제외한 필수적 성분은 논항이라고 부른다. 자, 밑줄 쳐놓으세요. 그래서 이 주성분이 필수 성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2번의 예문에 보면 예쁜 꽃이 매우 많다. 그러면 예쁜이 지금 꽃이를 수식을 해주는데 그 다음에 매우 많다도 마찬가지죠. 매우가 많다를 수식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굳이 예쁜이나 매우를 안 써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내 동생은 공부를 열심히 한다. 내 동생은 공부를 열심히 한다. 이러면 내라는 말 안 써도 되죠. 그 다음에 열심히를 말 안 써도 되죠.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구성을 본다면 관형어가 있고 그 다음에 주어, 그 다음에 부사어, 그 다음에 서술어가 있는 거죠.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관형어나 부사어는 문장의 어떤 주요한 성분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것을 이제 부속 성분이라고 한다는 거죠. 부속 성분. 이런 것을 부속 성분. 이 부속 성분이라는 것은 또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하냐면 수의적 성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수의적 성분을 좀 더 설명을 드리면 뭡니까? 이게 빠지더라도 문장이 형성되는데 문제가 없는 거죠. 문제가 없는 거. 자,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학교문법에서 문법적 특징은 A번 주성분이 있고 그 다음에 B번 부속 성분이 있어요. 부속 성분. 이 부속 성분이라는 것은 의미를 부과해 준다는 거예요. 의미를 부과해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C번이 독립 성분이죠. 이 독립 성분에는 뭐가 있어요? 감탄사 이런 것이 대표적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성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구성분 9.2에 나오죠. 여기 이제 보면 이 주어가 나오죠. 주어는 명사, 대명사, 수사, 즉 체언에 주격조사가 결합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런 걸 이야기하는데 거기 이제 4번의 예문을 보면 사람들이니까 이제 이거 붙었죠. 그 다음에 차에 가가 붙었죠. 그런 이야기죠. A, B가. 할머니 깨서 이때는 이제 깨서니까 뭡니까? 이건 존칭이죠. 존칭. 그 다음에 B번에 그 회사에서 이거는 이제 에서라는 게 가의 의미인데 회사가 어떤 단체를 의미하죠. 단체 의미에서는 에서가 가 주격이죠. 셋이서 원래는 셋이라는 말에다가 서라는 주격의 의미를 나타내는 그 뭡니까 조사가 붙었더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 서라는 것은 일종의 여기서는 특이한 형태의 주격 조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주어는 명사구의 주격조사가 결합돼서 형성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 예문 7은 명사구 우리의 책임. 그러니까 우리의 책임이라는 게 일종의 그 명사의 구조. 그러니까 이 책임이라는 게 명사고 이것까지 붙어버렸으니까 어쨌든 이제 우리의가 책임을 꾸며주는 거고 새 밥이라는 것도 뭡니까? 이 밥이라는 것을 새라는 관형사가 꾸며주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써놓은 겁니다. 이런 것에 이제 여기에 다 이나 이가 다 주격해서 붙었죠. 8번에서는 이제 용언의 관형사형의 수식을 이제 받는 내용이 나오죠. 이 8번 예문을 보면. 그래서 운동하는 공원에는 사람들이 많다. 는이라는 게 관형사형 의미죠. 관형사형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쁜 꽃이 많이 피었다. 이렇게 예쁜 꽃이 많이 피었다.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또 예쁘다에서 니은이 붙은 거죠. 예쁜이니까. 꽃이. 모범생인 철수가. 이건 원래 모범생 이다인데 그걸 이제 인이라고 붙인 거죠. 인철수. 그러니까 이런 것을 다 이제 관형사형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9번의 예문에서는 목이 부어서 여기는 밥을부터 먹기가까지 가로로 보세요. 그래서 이게 이제 명사절이죠. 그래서 이제 기라고 하는 것은 명사형 전미사, 명사형 어미죠. 가가 이제 붙었고, 그 다음에 그 B번에서는 철수의 말이 사실이었음, 음이 붙었으니까 명사형 어미죠. 명사형 어미. 자, 그 다음에 이 C번에서는 이제는 저들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가, 이거는 이제 의문문이 어떤 기능을 하는 거예요? 명사 상당어로 기능을 하는 거죠. 명사 상당어로 기능을 하는 거다. 그래서 이제 이 명사처럼 쓰였다는 거예요. 상당어라는 것은 뭐뭐처럼 쓰인 형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걸 상당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0번의 예문으로 이제 가보겠습니다. 10번의 예문은, 자, 10번의 예문에서 A에 0이 어디 가니? 0이 어디 가니? 이러면, 원래는 이제 0이 가가 생략이 됐다고 하는 거죠. B번은 나 갈래. 이러면 내가 갈래가 되겠죠. 내가, 나가 아니라. 자, 11번의 이제 예문에서 11번의 예문에서 A, B가 있죠. 지구는 태양의 주위를 돈다. 철수도 감기에 걸렸다. 이때 철수도는 당연히 이제 보조사 형태가 되죠. 도가 보조사. 그 밑에 보면 예문 그 11은을 10은으로 고쳐주세요. 11은 이렇게 나왔죠. 10은. 그래서 주격조사가 생략된 경우이고, 그러니까 지구 태양의 주위를 돈다라고 할 때 이제 가를 생략을 하고 는을 붙였다 뭐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11은 이제 그 주격조사가 아닌 보조사가 이제 그 결합이 여기 이제 그 10번에서는 영희 가 어디 가니 나 갈래 영희의 가가 생략이 됐고 나를 내가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주격조사가 생략됐고 이 11번 예문 같은 경우는 이제 지구가 태양의 둘레를 돈다 할 때 가 자리에 가를 빼고 는을 붙였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돼요. 철수도 올소죠. 영어로 말하면 감기에 걸렸다는 뜻입니다. 그런 내용이고 12번은 이제 깨서 이런 게 있죠. 할머니 깨서는 미장원에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깨서니까 가셨습니다라고 썼겠죠. 그다음에 회사에서도 행사 비용을 지원해 준답니다. 이런 것도 해서 도가 있죠. 도. 이런 건 다 보조사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문장들은 이제 주어가 첫 문장에 놓이기도 하지만 도치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해가 동쪽에서 뜬다. 동쪽에서 뜬다 해가. 자, 말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기대명사라는 것이 14번에 나오죠. 이 제기대명사라는 것은 이제 뭡니까? 행위가 다시 돌아간다는 거죠. 제귀. 두 제자에 돌아갈 기자거든요. 그래서 이건 셀프가 붙는 대명사죠. 그래서 14번에 보면 철수는 자기 동생을 극진히 사랑한다. 이게 이제 제기대명사죠. 제기대명사. 순철이는 자기가. 이거 자기도 제기대명사. 그런데 1인칭이나 2인칭일 때는 자기가 좀 적절하지 않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나는 자기 동생을 극진히 사랑한다.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는 자기가 천재라고 생각한다.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런 거는 이제 너는 내가 천재라고 생각한다. 이런 식으로 써야 되겠죠. 철수는 그 학생에게 자기 옷을 입혔다. 이래버리면 이제 이때 자기 옷의 의미가 애매하죠. 그러니까 철수의 옷을 입혔다라고 할 수 있고, 철수 눈이 있으니까 그 학생이니까 그 학생이 자기 옷을 입게 했다라는 말도 되는 거죠. 이 두 가지가 된다. 그 다음에 이제 17번에서 예문에서는 선생님이 어디 계세요라고 물어봤으니까 선생님을 또 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냥 운동장에 계세요라고 쓸 수 있다. 그 다음에 18번은 이거는 명령문이니까 너를 굳이 안 써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18번의 예문에서는. 그래서 그냥 어서 회사에 가거라. 얼른 양호실에 가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19번에서는 이제 주어를 딱히 상정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뭐 불이야 이런 거 불이야 이런 식으로. 또 고생 끝에 낙이야 이렇게 쓴다든가. 그렇죠? 그다음에 2 더하기 2는 4이다. 이렇게 이제 쓸 때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주어를 딱히 상정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관용적인 경우다 이런 이야기를 써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중주어라는 게 20번에 나옵니다. 이중주어. 이중주어라는 것은 뭡니까? 주어가 두 번 나온다는 거예요. 주어가 두 번 나온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코끼리 아저씨 있죠? 코끼리 아저씨는 코가 손이래. 과자를 주면은 코로 받죠. 이럴 때는 이 코끼리 아저씨는이라고 하는 게 이제 하나의 주어가 되는데 이 문장이 코가 손이래가 또 이게 문장이 되죠. 이게 주어고 이게 동사죠. 그래서 이걸 이제 서술절이라고 표현하고요. 이 코가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서술절의 주어라고 합니다. 주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예문에 보면 토끼가 귀가 길다. 이렇게 나오면 이 가도 뭐예요? 서술절의 주어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 20번 예문 보고 있어요. 자, B번에 이 집이 방이 많다. 이가 두 번 나왔죠. 방이 두 번 나왔는데 방이 많다. 자, 이가 서술절의 또 주어가 되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서술어는 말 그대로 이제 이 뒤에서 이제 설명이 되는 얘기겠죠. 뭐 구름 사이로 달이 간다, 하늘이 푸르다, 진영이는 우등생이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22번에서는 강원도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제부터는 경기도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다를 이제 좀 더 존칭의 표현으로 쓴 거죠. 그가 부산에 도착한 건 새벽 2시에 가까워서 이다. 이다도 다 서술격 조사예요. 그러니까 이다라는 건 서술격 조사니까 서술의 기능을 한다는 소리죠. 왜냐하면 활용을 하니까. 그것은 누워서 떡 먹기다 됐는데 우리가 이제 누워서 떡 먹기다를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a piece of cake이라고 합니다. 케이크 한 조각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누워서 떡 먹기, 우리말에서는 누워서 떡 먹기 아주 쉬운 일을 가리키는데 난이도가 상이죠. 그 다음에 땅 짚고 헤엄치기. 자, 땅 짚고 헤엄치기는 난이도가 중이에요, 중. 그 다음에 뭡니까? 식은죽 먹기가 난이도가 하죠. 한데 우리말에서는 이제 이렇게 쓰는데 영어에서는 그냥 케이크 한 조각이죠. 엄밀히 말하면 있어가 생략이 된 거예요. 있어가 생략이 됐어요. 근데 piece of cake이죠. 우리말보다 영어가 더 확연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3번에서는 우리는 수출의 역군, 원래는 이제 시적 표현인데 이다라는 말을 굳이 안 써도 된다는 거죠. 우리 축구단 공항에 도착 이런 것도 이런 거는 신문 기사의 표제에서 23번에
그런 예문들을 쓴다는 거죠. 그런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24번은 철수가 조금 전까지 만 해도 여기 있었는데요 이렇게 나왔죠. 있었는데요. 또는 과제물 제출했음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명사형으로 이제 이렇게 끝낼 수도 있다는 거죠. 과제물 제출했음. 이런 경우는 이제 어떤 일기나 메모나 일기 형식에다가 이제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다는 거죠. 자기가 했던 것을 쓰는 거니까. 25번에서는 봄이 오면 꽃이 핀다.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이 봄이 오면이라고 하는 오면은 이제 뭐냐면 종속절의 서술어라는 거예요. 종속절의 서술어. 그러니까 이 종속절이라는 것은 이런 행동이 나오면 이렇게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일 비가 오면 나는 집에 있겠다. 이런 문장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집에 있다는 것은 비가 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제된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서술절이라는 거죠. 딱 가는 세월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가는 세월은 원래는 이제 세월이 간다는 거죠. 세월이 간다. 이런 의미인데 거기서 이제 가는이 나온 거죠. 철수가 범인임이 밝혀졌다. 범인임. 자, 그래서 봄이 오면 꽃이 핀다. 이 오면은 종속절의 서술어다. 맞죠? 25B의 가는 세월을 가는은 피수식어 세월. 이거 피수식어 세월은 뭐냐면 피수식어는 수식을 받는 말이죠. 자, 이 피수식어 세월이라고 나왔죠. 이것은 이제 세월에 대한 그 서술어죠. 그러니까 세월이 가는 거니까. 그다음에 철수가 범인임. 이거는 이제 임이라는 게 뭡니까? 임, 범인이다의 임이죠. 명사형이죠. 그래서 이제 명사구, 이제 주어 명사구 철수의 서술어가 되는 거죠. 철수가니까 철수가. 범인임이니까 철수가 범인이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런 의미로 볼 수가 있어요. 그 밑에는 이제 논항의 수가 다른 것이다 라고 나오고 26번 바로 위에 예문을 보시면 이제 거기 이제 밑줄 좀 치세요. 26번 예문에서 위에 서술어가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성분 즉 논항의 수를 서술어의 자릿수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래서 26번에 해가 뜬다. 이건 해가만 있어도 된다는 거죠. 해가 뜬다니까. 그 다음에 눈이 내린다. 이거 눈이만 있어도 된다는 거죠. 그런데 27번을 보면 자 토끼가 풀을 먹는다. 그럼 먹는다 같은 경우 뭐냐? 이걸 두 자리 서술어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토끼가 먹는다는 말이 안 되죠. 토끼가 뭘 먹는지를 써야 되겠죠. 또 아이들이 돌을 던진다. 아이들이 돌을 던진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던진다라고 아이들이 던진다면 뭘 던진지를 모르죠.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타동사와 자동사가 있는데 이 타동사라는 건 다 아시다시피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동사입니다. 타동사.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동사. 그럼 자동사, 목적어를 필요로 하지 않는 동사. 목적어를 필요로 하지 않는 동사.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죠. 자, 28번의 그 예문을 보시면 28번입니다. 거기 이제 예문에 눈이 비로 변한다 이렇게 나왔죠? 변한다 A번에. 이거는 자동사죠. 자, 어른이 된다. 어른이 되었다. 당연히 어른이가 보호가 되는 거죠. 우리가 영어에서 영어나 우리말 되다 아니다 앞에 나오는 것은 다 보호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C번부터 쭉 가서 H번까지는 이걸 이제 부사격 조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아이에게 공장에 뭐 나오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부사격 조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9번에서는 이게 이제 그 자동사와 타동사로 다 쓸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이들이 즐겁게 논다? 그 자동사죠. 윷을 논다? 타동사죠. 그렇죠, A, B가. 30번에서는 바람이 분다? 이거 자동사죠. 경비가 입김을 분다? 타동사죠. 31번에서는 팽이가 잘 돈다? 이거 자동사죠. 태양 주위를 돈다? 타동사죠. 주위를이 목적어니까. 자, 32번은
비가 그쳤다 자동사죠. 근데 영희가 눈물을 그쳤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그쳤다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영희가도 있고 눈물을 있죠. 그래서 두 자리 서술로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148쪽 페이지는 좀 옛날 교재와 달라서 넘어가고요. 그 33번에 이제 예문에 보면 책상이 웃는다.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책상이 웃는다. 왜냐하면 책상은 무정물이잖아요. 감정이 없는 무정물에다가 웃는다를 쓸 수 없죠. 그 다음에 동생이 손에 장갑을 입었다. 이게 또 말이 좀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장갑은 끼었다라고 해도 끼었다. 이게 영어에서는 이게 말이 되죠. 영어에서는 이 wear라는 단어가 WAR이 입다, 쓰다, 신다, 끼다 이런 게 다 되거든요. 다 가능하지만 우리말에서는 이런 표현들이 엄연히 다르게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자, 목적어를 보면 34번의 예문에 보면 누가 액자를 여기에 걸었느냐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액자를 나왔죠. 를 썼죠. 그 다음에 해자를, 이 해자라는 건 성 앞에 있는 일종의 강의 형태를 해자라고 그래요. 성 앞에 있는 강. 왜 강을 놓냐면 이제 적군들이 침입을 할 때 시간을 벌기 위해서 그 강을 놓죠. 해자를. 그래서 적을 막았다. 자, 철수가 새 책을 샀다. 다 이런 게 다 목적어가 들어가는 거죠. 빨간 양말을 신었다. 또 36번에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해주길 원하느냐. 애기 같은 경우는 이제 간접 목적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민수는 다리의 상처가 결코 가볍지 않았음을 알았다. 이렇게 다리의부터 안음이라는 게 하나의 또 절이 되겠죠. 명사절, 음이 붙었으니까. 그 다음에 우리는 인류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이거는 뭡니까? 일종의 절의 형태죠. 인류를 위해 봉사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거기에도 이제 뭡니까? 룰이 붙었다는 거죠. 자, 37번에 그 나오는 예문에서는 철수가 소설책은 읽는다. 동그라미 치세요. 소설책도 읽는다. 소설책만 읽는다. 지금 ABC죠.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럴 때는 전부 다 이렇게 썼지만 이거는 이제 책만 읽는다나 책만을 읽는다나 같다는 거죠. 그 37 프라임을 보시면 37C 프라임에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어제는 잠을 많이 잤다, 꿈을 많이 꿨다,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동족 목적어라고 그래요. 동족 목적어. 같은 가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꿈을 꾸다, 잠을 자다, 이렇게 쓰면 그냥 꾸다만 써도 되고 자다만 써도 되는데, 이게 이제 영어로 쓰면 좀 더 이해가 쉽죠. 드리머, 드림이 꿈을 꾸다죠. 근데 굳이 뭐 이 어드리면 안 써도 되죠. 잠을 자다는 슬립인데 굳이 어슬립을 안 써도 상관이 없죠.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이런 꾸물이나 자물을 뭐라고 한다? 동족 목적어라고 한다. 같은 족속이라는 거죠. 같은 가족이라는 거죠. 자, 39번의 예문은 그가 활을 쏘며 관역을 한가운데를 맞췄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이제 관역을도 39번입니다. 관역을도 목적어고 한가운데를도 목적어라는 거예요. 또 목적어입니다. 자, B번은 사람을 머리를 때리느냐. 이거 다 목적어죠. 사람을 목적어, 머리를 목적어. 그 다음 C번은 모자를 중절모를 사셨다. 모자를 목적어, 중절모를 목적어. 자, 그 다음에 D번은 사과를 두 상자를 배달시켰다. 사과를 목적어, 두 상자를 목적어. 자, 그런 이야기를 쓰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뭐 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39D의 두 상자는 사과의 수량인데, 이 경우에는, 그러니까 사과를 두 상자를 배달시켰다가 나오잖아요. 이 경우에는 39D의, D'처럼 두 체언구의 목적격 중 하나가 실현되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집 앞 가게에서 사과를 두 상자 배달시켰다. 사과를 하나만 썼죠? 두 상자 이거 아니고. 만약에 사과만 쓰면 뒤에 두 상자를 쓴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수량의 의미를 나타낼 경우에는 이렇게 사과를 두 상자를 이런 건 조금 어색하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 보어라는 것은 보충하는 말인데 뭐 이것은 만연필이 아니야. 자, 아니다, 되다 앞에는 보어라고 그랬죠. 그런 이야기를 써놨습니다. 근데 이제 이 깨서라는 것은 원래 이제 존칭의 의미인데 깨서 같은 경우는 좀 이상하다는 거죠. 되었다 할 때. 그래서 철수가 선생님께서 되었다.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선생님이 되었다. 저분은 우리 할아버지께서 아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아니다. 이렇게 써야겠죠. 그러니까 이 존칭을 나타내는 말이 보어 자리에 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으로 42처럼 관형 구성으로 할 수 있다. 토끼는 앞발이 짧다면 짧은 앞발, 짧은 앞발 쓸 수 있어요. 근데 꽃이 향기가 곱다, 고운 향기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만연필이 아니야를 아닌 만연필 쓸 수 없다는 거죠. 그다음 철수가 언제 과대표가 됐냐를 된 과대표 또 쓸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런 이야기죠. 자, 부속 성분은 관형어라고 하는 게 이제 먼저 나옵니다. 관형어. 이 관형어는 좀 설명을 좀 할게요. 9.3.1에 이 관형어라고 하는 것은 일단 관형사 이, 그, 저, 세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치연 플러스 의 그래서 영의의 책. 그 다음에 치연 이 치연은 넘어가겠네. 치연 플러스 했으니까 용언의 관형사형 용언의 관형사형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어제 읽은 책 그러면 읽은의 니은이라는 게 이제 용언의 관형사형이죠. 쓸 수 있다는 거죠. 자, 45번 예문에서는 고구마는 큰 것보다 작은 것이 그러니까 큰 관형으로 쓴 거죠. 작은 사과 5개, 5개라고 이야기할 때는 이 5을 수관형사라고 하는 거죠. 내가 본대로 말해 보다에 니은이 붙었죠.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